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만약 나중에 여러분의 빚이 운 좋게 캠코로 넘어가게 된다면, 즉 배드뱅크에 해당이 된다면 채무조정의 절호의 기회죠. 그럼 내 빚도 구제가 될까? 나 집 담보도 있는데 구제되는 걸까? 나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이게 더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이 헷갈려하고 잘못된 기대로 부풀어 있는 주제, 배드뱅크.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배드뱅크 정책 출범 확정. 이렇게 됐죠. 2025년 10월 1일 전격 가동 됐습니다. 16조 원 빚 탕감이 됩니다. 장기 연체자 구제. 지금 인터넷에 아주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걸 보고 와, 내 빚도 다 없어진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2025년 10월 배드뱅크 출범 및 소각. 뉴스에서 보니까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들 빚 다 없애준다고 하던데, 요즘 이런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습니다. 반대로 어떤 입장이 있냐면, 다 탕감? 이게 말이 됩니까? 잘 갚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빚을 공짜로 없애주는 빚 탕감 잔치?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 기대를 하고 계셨다면 오늘 제 영상을 보고 그 환상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빚 탕감 기대에 빠졌다가 더 큰 혼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전부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제대로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언론 보도에 나온 팩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언제 시행된다고요? 2025년 10월 1일부터인데요. 원래는 8월에 시행된다고 했던 게 조금 정비가 되면서 2달 정도 밀렸어요. 배드뱅크 정책. 어디서 누가 시행하죠? 여러분 캠코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데요. 연체하신 분들은 조금 아실 수 있는데, 채무를 조금 5년, 10년 미루게 되면 이게 다 모이게 되는 창고 같은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대출까지 다루는 캠코, 배드뱅크 정책. 뭘 탕감해 주나요? 금융권이 가진 장기연체 개인 채권, 이런 거죠. 캠코는 제가 기관도 다룬다고 했지만 장기연체 개인 채권을 사들여 채무조정 진행하는 이번 배드뱅크 정책, 규모는 무려 113만 명이 대상이 됩니다. 7년 이상 장기연체자가 이렇게 많나요? 정말 놀라운 숫자죠. 그리고 이 해당하시는 분들이 전체 빚 규모는 16조 4천억. 원금이 이 정도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실제로는 이걸 채권 매입했을 때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핵심은 나라에서 오랜 빚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도움을 주자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사실 진짜 중요한데요. 정부에서 이런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빚이 있는데 과연 저도 해당되나요? 그럼 내 빚도 구제가 될까? 나 집 담보도 있는데 과연 구제되는 걸까? 나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있는데, 이게 더 궁금하시잖아요. 배드뱅크 구제 대상이 되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충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배드뱅크 첫 번째 조건은 연체기간 최소 7년. 이 7년 동안 연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빚 못 갚은 지 얼마 안 된 이런 분들이 아니라 되게 오랫동안 못 갚고 진짜 허덕대는 분들을 도와주겠다는 거거든요. 배드뱅크 두 번째 조건은 채무의 규모가 빚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비교적 소액의 채무라는 건데요. 비교적 소액의 채무를 이렇게나 오랫동안 못 갚았으면 이런 분들은 조금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로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은 개인을 도와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배드뱅크는 애초에 개인 구제를 위한 제도가 아닌 배드뱅크입니다. 금융 시스템 안정, 즉 은행을 살리기 위한 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먹고 사는 회사죠. 경기가 나빠져 이자도 못 내고 원금도 못 갚는 사람이 많아진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 빚은 어렵게 말하면 부실 채권, 썩은 고기죠. 은행 창고에 이런 썩은 고기들이 계속 쌓여 있으면 좋은 고기가 계속 쌓여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자가 들어와야 또 그걸로 은행이 마진을 받게 되는데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이자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 은행이 문을 닫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배드뱅크를 통해 부실 채권을 싼 값에 사들여 대신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요, 부실 채권 해결했으니 다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채무 건전성 때문에 배드뱅크가 출범, 운영되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배드뱅크의 1차 목표는 은행이 구제이지 개인 탕감이 아닙니다. 이걸 먼저 머리에 넣어두셔야 정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배드뱅크 진짜 목표는 무엇일까요?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지면서 은행 부실 채권이 무시 못할 정도로 급증했다는 거죠. 자영업자 100만 명 폐업 시대, 그리고 청년들 취업이 안 된다고 쉬는 청년이 70만 명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저소득층 문제까지 이런 취약계층의 빚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순간에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 은행도 감당하지 못해서 연쇄적 부도 가능성,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캠코와 같은 공공 배드뱅크를 통해서 은행들이 가진 취약계층의 부실 채권들을 미리 사들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빚을 사온 다음에 당신 빚 없앴습니다. 빚 안 갚아도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좋아, 조건은 알겠어요. 그럼 내 빚은 얼마나 어떻게 없어지나요?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신 거잖아요. 탕감,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사람들이 자극적인 기사에만 매몰돼서 연체된 사람들 뭐가 잘났다고 그 사람들 빚 깎아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요. 모든 사람이 빚을 100% 없애준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사실상 배드뱅크 원래 있는 제도가 약간 확대된 의미입니다. 캠코도 원래 있었죠. 부실 채권 사와서 소각하는 절차는 그동안 늘 있었거든요. 이번 배드뱅크 규모는 조금 더 광범위하다는 거죠. 정부는 채무자의 빚 갚는 능력 따라서 배드뱅크는 두 가지 지원 방식이 있습니다. 배드뱅크 첫 번째 지원 방식은 빚 갚는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분들 계시겠죠. 소득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분들, 명백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빚 갚을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는 전액 면제. 두 번째는 빚 갚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이에요. 빚 갚을 능력이 있는 경우는 최대한 80% 소각하고 남은 20%는 최대한 10년간 갚는 거죠. 빚이 5천만 원 정도가 있고 상환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일단 심사가 된 분들은 최대 80%니까 어떤 분은 1,000만 원, 어떤 분들은 2천만 원, 제일 혜택이 좋으신 분들은 4천만 원까지 일단 탕감이 되겠죠. 그럼 남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최대 10년이니까 이것도 어떤 분들은 더 기간이 짧게 나올 수도 있고요. 나눠서 갚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번 배드뱅크 정책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일부는 갚고 일부는 면제받는 방식, 이런 겁니다. 아예 빚을 다 없애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는 아니고요. 선별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갚을 능력이 없으면 100% 면제를 해주고,
조금이라도 갚을 능력이 있다면 갚을 능력만큼만 남겨두고 대폭 깎아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배드뱅크 절대 모든 사람이 빚 공짜로 없애주는 건 아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배드뱅크 질문, 과연 나도 배드뱅크 정책 대상자가 될까요? 저도 배드뱅크 신청됩니까? 아닙니다. 배드뱅크는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이 제도는 정부가 금융권이 부실도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은행과 함께 거래해서 여러분의 빚을 은행이 판단해서 부실 채권으로 분류하면 캠코의 매입 대상이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편입되거나 은행이 팔지 않으면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배드뱅크, 기다리면 빚이 알아서 해결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빚 다 까준다던데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버티면 될까요? 그냥 연체 쌓인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배드뱅크로 빚 넘어가는데 최소 수개월이 걸리죠. 이제 10월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지 심지어 조건에 다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채무가 아예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발생하는 불이익은 누구 책임이냐? 오로지 여러분의 몫이에요. 배드뱅크 정책과 개인회생, 신용회복 뭐가 다를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배드뱅크는 내 의지와 무관하고 빚이 팔려야 하는 수동적 제도입니다. 반면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은 직접 신청하는 능동적 제도이죠. 즉 정부 배드뱅크는 금융시장 안전망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도 대충 비슷하니 알아서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배드뱅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너무 기대에 부풀지 마시고 이제 뜬구름 같은 소리는 되도록 잊어버리시고 현실적인 대안, 내 빚은 내가 관리한다. 정부 정책만 기다리면서 연체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현재 빚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면 적절한 제도 찾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배드뱅크에서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연체기간이 최소 7년이니까 5년, 3년밖에 안 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빚이 5천만 원을 넘어서서 6천만 원, 7천만 원일 수도 있겠죠. 2년이나 더 대상될 때까지 과연 기다려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번 정책만 바라보다가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이 훨씬 빠르고 현명한 길입니다. 정책을 활용할 준비를 해야죠. 만약 나중에 여러분의 빚이 운 좋게 캠코로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배드뱅크에 해당이 된다면 정말 절호의 조정이 기회죠. 적극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해서 최대한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거고요. 기억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하나의 변수일 뿐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해주는 정답이 아닙니다. 진짜 정답은 법적, 제도적인 것을 스스로 찾는 데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잘못된 희망을 걷어내고 현실적인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